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김용환 이해박는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부대변인 국민부대변인 자원봉사자 국민부대변인 김용환. 그렇죠.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 국민부대변인 자원봉사자 김용환 원장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나는 간다. 그렇죠. 그렇죠. 어제 보니까 김경수 전이라고 써야 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2년형이 확정됐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또 소환됐습니다. 세 사람이 소환됐습니다. 첫째 윤석열입니다. 두 번째 추미애입니다. 세 번째 김정숙입니다. 첫째 윤석열, 바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수사팀장이 했던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이번에 김경수가 했다는 그 어마어마한 40배가 더 많다고 그러던 거예요? 뭐 400배가 더 많다고 그러던 거예요? 880만. 아니죠. 8,840만. 8,840만이 40만이니까 200배군요. 200배가. 자, 이제 윤석열 어제 소환됐습니다. 추미애 또 소환됐습니다. 내가 수사 의뢰한 거 아니란 말이야. 그거 네이버 간 거란 말이야. 라고 추미애. 이제 뭐 내가 그거 수사 의뢰했다고 얘기하면 다 민형사상 고발할 거야. 추미애. 근데 이 윤석열 추미애보다 더 확실하게 소환된 사람은 경인선. 김부선 말고 경인선입니다. 김부선, 김포 부천간이 김부선이라면 경인선, 경인 서울하고 인천 경인선, 김정숙, 문재인 소환됐습니다. 자, 과연 김경수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렸을까요? 이거는 이제 꼬리는 있는데 몸통이 없죠. 이제 그렇네요. 꼬리 선거 운동을 했는데 그 수혜자가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은, 수혜자를 조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선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꼬리까지는 여기까지 됐고,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몸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신문이 그 중요한 신문들은 이제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임기 다 끝나가는데.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만약 김경수가 이걸 보고하고 대통령이 뭐 그 합리적 출사는 몰랐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또는 정당성, 정통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이제 그 사건은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할 것은 드루킹은 누구를 위해서 댓글을 달았나, 누구를 위해서 마크로를 돌렸나, 누구를 위해서 킹크랩을 제약했나, 그것은 결론이 나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는 왜 그 종을 치는 자리에 갔었나, 그 종을 치게 했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거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미 조국 사태가 있을 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나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빚을 졌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나는 김경수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한다. 안 할 거잖아요. 그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의 그 정통성에 문제가 되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되니까. 무려 8,840만 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선거의 뭐 공정성이라든지 뭐 중립성이라든지 이걸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보기에 따라서는 정통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거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남지사, 충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다 분명히 퇴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1등을 달리고 있던 안철수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예. 안철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지나가고 나면 자기는 가서 깜방에 가서 조금 살다 나오면 되지만 네. 한 정치인의 또 나라의 운명이 바뀐 사건이다. 예. 그런 것으로서 이것이 다 역사에 그냥 묻힐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네. 우리 추미애 선생님께서도 네. 매의 눈으로 네. 이 문제를 또 제기해가지고 예. 드루킹을 잡으려다가 김경수를 잡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잡으려다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고 네.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을 잡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의 역사적인 역할은 끝나지 않았고 또 그는 역사에서 어떻든 굉장히 반면교사적인 그리고 역사에 큰 기여를 하고 아마 정치권을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러나 부럽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하나 짚어보면 제가 이제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정원 댓글 문제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뭐 자기는 덮어두자 얘기했는데 그때 민주당 소속의 제가 기억하는 게 뭐 김현이다, 정청래다 이런 의원들이 항상 그 저 채널의 앞에 쭉 그 진을 치고 남해 박사라 그랬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남해 박사가 뭐냐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남해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입니다. 그게 남해 박사라고 그거 갖다 만들어서 정청래 의원 지금 기억나시죠? 2013년에 그 김현 의원이랑 쭉 앉아서 맨날 그 민주당 의원들 남해 박사 그게 사실상 민주당의 거의 당론이었어요. 자, 그와 같이 당시 국정원 뭐 그 여직원 댓글 뭐 그거 갖고 남해 박사 얘기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보니까 김경수 이 친구도 보니 뭐 제가 대학 후배입니다만은 참 부끄러운 줄 몰라요. 뭐 진실은 멀리 던져도 되돌아온다.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뭐 시인이시니까 뭐 시죠. 진실은 멀리 던져도 되돌아온다는 건 그 저기가 어디 어원이 어디? 김경수. 아니 누가 김경수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김경수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조력도 있고 예. 시적이네요. 네. 시적인데 그 얘기는 이제 김경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려줘야 될 얘기죠. 그리고 진실은 꼭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임기 다 마치고 돌아오죠. 그게. 나라 다 망쳐놓고 돌아오죠. 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네. 아니 이거 선거법이 걸려 있었던 사건이 이게 지금 요번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하기로 돼 있어. 대법원이 이게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요번에 김경수를 살리려면 지난번에 이재명 때를 보면 전원 재판부에 회부를 해야 돼. 근데 이번에 이동원 대법관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운이 좋은지 나쁜지 하여간 거기 걸려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세 명인가 뭐 두 명이 하는 거 소부죠. 예. 거기서 이제 된 거지만 이걸 이제 살려내려면 일로 보내가지고 진보 내지는 뭐 우리 법 연구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7명이 과반수를 확보해가지고 털어야 되는 건데 소극적 그것도 소극적 참여다. 소극적 드루킹이다. 소극적 댓글이기 때문에 소극적 뭐 댓글이다. 이건 무죄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네. 아까운 정치인 하나 희생할 수 없으므로 네. 조국을 위해서 우리 김경수를 무죄로 판결한다.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죠. 네. 그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네. 그다음에 안희정 가고 네. 그다음에 조국 가고 네. 그다음에 김경수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갈 거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고 한 시대가 친문의 시대가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쭉 말씀하신 거 보니까 중요한 사람이 빠졌다니까요. 그래? 문재인 김정숙이 빠졌잖아요. 경위.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나서 가죠. 이제 끝났어요. 임기가 끝나서 가고 네. 요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든 서면 조사든 뭐를 받아야 될 거야. 왜냐하면 김경수로부터 그때 어떤 보고를 받았나. 네. 역사의 문건을 남겨놔야 돼. 네. 네? 안 받았을 리는 없고 네.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네. 그리고 김정숙 우리 경인선 여사. 그 여사님은 어떻게 해서 경인선을 가자고 하셨는가. 네. 이거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죠. 저는 여기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좀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사실은. 물론 더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만은. 안철수, 제가 그 당시 한번 쭉 자료를 갖다 찾아보니까 4월 7일 보니까 한국갤럽이 그때가 몇 년입니까? 그게? 이게 2017년이죠, 대선이니까. 이 4월 7일, 그러니까 그때 5구 대선안이었어요. 한 달 전인 4월 7일은 한국갤럽이 문재인 38, 안철수 35, 홍준표 7, 유승민 4, 그다음에 심상정 3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4월 10일, 이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건데 4월 10일 월요일날 조선일보가 칸타 퍼블릭에게 의뢰해서 발표한 겁니다. 안철수가 34.4, 문재인이 32.2, 홍준표가 5.7, 심상정이 2.3, 유승민이 1.9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월 14일 가더라도 한국갤럽이 문재인 40, 안철수 37, 홍준표 7, 유승민 3, 심상정 3이었는데 4월 15일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이때부터 그때 보면 바로 8,840만 건 드루킹에 막 네이버가 돈 거예요. 그럼 뭐 아시겠습니다만 네이버의 고위 임원 출신으로 지금 보면 현재는 지금 어디죠? 누굽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만 윤영찬 씨가 원래 동아일보 기자다가 네이버 갔죠. 네이버의 고위 사장으로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봐서 나중에 뭐 4월 28일쯤 되면 뭐 문재인 40, 안철수 24, 홍준표 12 이렇게 쭉쭉쭉 바뀌어요. 그러니 이쯤 되면 안철수 대표가 민영사상 문재인, 김경수, 드루킹에다 민영사상 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뭐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뭐 사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만 뭐 속이 좋아서 사과지. 예.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참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드루킹 이 사건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처음에 1월 19일 날 뭐가 좀 자기네가 이상하게 참 걸리니까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게 네이버인 것만 사실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그 문제 자기들이 뭔가 참 이상하지 않겠어요? 기에 그러니까 이제 수사 의뢰를 경찰에 했는데 1월 27일인가 그 당시 민주당의 법률 자문단에서 뭐 구체적 200 몇십 건의 그걸 댓글을 갖고 경찰에 제 2차 수사 의뢰를 합니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추미애 씨는 나는 수사를 촉구했을 뿐 수사 의뢰한 적 없다. 수사 의뢰를 처음 한 건 네이버가 맞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당시 추미애 대표가 주도하고 있던 민주당에서 법률 자문단에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다 수집해서 경찰에 갖다 주고 했으니 추미애 씨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도 당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당시 그랬잖아. 2018년 그 무렵이면 이게 보나마나 이 보수놈들 이놈들이 보니까 보수 우파놈들이 문재인 대통령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앞두고 이렇게 회치라는 거다. 그런 예단을 갖고 당신이 엑스맨 역할을 한 거 아니야. 근데 뭘 이제 와서 뭐 갖다가 뭐 사실을 왜곡하면은 참 뻔뻔한 이 추미애 뻔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번도 뭐 살라고 하는 짓이니까 가련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었는데 네, 평창 그때 올림픽이 이제 있었죠. 아이스하키 뭐 여자 다이어트 문제가 예.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드루킹이 그때는 이제 그 자기 민원을 안 들어주니까 돌아서 있을 때란 말이에요. 오사카 총영사에서 센다이 총영사 왔다 갔다 하면서 뿔 따고 나갔고 그래서 이제 댓글이 왕창 달린 거죠. 이제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댓글 달리니까 이제 추미애는 뭣도 모르면서 네. 이걸 빨리 조사해서 네. 그 해라. 예? 경찰 보고 조사를 촉구했죠. 촉구했죠. 그것을 불을 댕긴 것은 역시 또 김어준 총수가. 맞아요. 12월 달에 먼저 불을 땡긴 거는 김어준이 제일 먼저 불을 땡겼어요. 그분이 이제 또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을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이 김어준이 그 불 땡긴 걸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딴 데서 들었습니다. 네, 김어준이 어쨌든 어제 찾아봤습니다. 하도 추미애가 지가 안 했다고 펑펑 뜨길래 도대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쫙 어제 밤에 심심해서 날도 덥고 해서 찾아봤더니 김어준이 불을 땡겼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네이버가
수사 의뢰했고 추미애가 거기다 수사 의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수사 촉구를 했지. 촉구를 갖다 집권당 대표입니다. 거기다 그냥 촉구한 게 아니라 법률자문단에서 뭐 몇백 건의 그 구체적 자료를 갖다 주면서 너 똑바로 수사해 라고 경찰에 압박을 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음해매 갔다가 저 김정숙 여사 등에다 칼을 팍 꼽고 그 칼은 쭉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심장을 뚫어버린 겁니다. 뭐 그분들 뭐 그렇게 칼을 맞아서 뭐 다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는 척 한 거죠. 아니 그 지금 저기 원장님 예전에 칼 꼽혔을 때 칼이나 화살이 꼽혔을 때 그 바로 뽑으면 안 됩니다. 죽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이 지금 4년 반 동안 꼽혀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김정숙 여기에 칼이 쭉 꼽혀 있는데 이 칼은 내년 5월 10일 이후에 뽑습니다. 지금 이제 월성원전 그 사건 있잖아요. 예. 울산 사건 있죠. 울산 전 라임 시장 옵티머스 라임 사건 옵티- 이것도 김건희- 여진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요번에 이 김경수 사건은 드루킹 이제 명백히 대통령이 불법 선거에 가담을 했는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수사가 되지 않고 종결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 재수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죠. 그렇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종은 아직 문제는 종은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핵심이 종 안에 이 있잖아. 이게 종을 땅땅 치는 게 그게 이제 조만간 나오겠네. 네. 자, 조만간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된 종을 울린다. 우리 김영환 원장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국민 부대변인 자원봉사자 우리 김영환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